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검색어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채널들부터 해서 지난 방송까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채널은 클릭하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의견도 함께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또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225포인트대까지 올라옵니다. 0.89, 0.9% 가까운 상승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장 초반보다 장 중반에 2233포인트대까지 강하게 좀 1%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요. 장중 조정이 소폭 나오면서 현재 2225포인트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의 상승의 주역은 외국인입니다. 2668억 원. 강한 매수는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 매수도 함께 들어옵니다. 908억 원. 현재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990억 원 매수 들어오고요. 투신연기금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오늘 상승장에서 무려 3,556억 원이나 단기간에 또 팔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750포인트 계속해서 턱걸이 합니다. 0.27% 상승하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죠. 보시면 747부터 751까지 올라온 뒤에 현재 750포인트 밑으로는 빠지질 않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수급 조치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40억 원 여전히 적고요. 기관은 314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연기금만 148억 원 순매수해줍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 종일 포착이 됐는데 역시나 6원 40전 좀 강하게 조정이 나오면서 원화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만에 시장의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 뉴욕 증시도 상승이 오른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이제 코스피 또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강한 매수세로 상승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2200선 이제 상한 이후로 꾸준히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순매수와 이제 기관의 강력한 이제 강력한 매수세가 상승을 좀 더 뒷받침하고 오전장, 오후장 여전히 이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 또한 이제 무역 협상 기대감에 이런 상승 마감한 부분이 이제 국내에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이뤘다고 보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크리 매수 이제 개인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 업종으로는 철강, 금속업, 전기, 전자, 화학업이 보이고 약세 업종으로는 석유, 의복업, 이제 통신업 쪽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고 외인과 기관은 이제 매도로 일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강세 업종 같은 경우는 종이, 이제 목재업, 출판업, 이제 복제업이 보이고 아무래도 다소 약소 업종으로는 운송업, 건설업 이제 이쪽에서는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이제 무역 협상 훈풍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이제 다음 주로 와 있는 가운데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다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여실히 보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부분은 단순히 이제 국내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 둔화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이런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위험 자산 선호에 대한 심리 상승 이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오후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전체 장에서도 중국 수출 소비재, 특히 화장품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좀 포트에 담아보시길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 보이십니까?
네, 오후장 좀 남은 시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화장품 중에서도 네오팜 추천드립니다. 네오팜은 제가 몇 번 추천을 예전에 했던 그런 주인데요. 네오팜 같은 경우는 기타 이제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런 코스메틱 쪽과는 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국내에서 탄탄하게 기반을 갖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지금 전년 영업이익이 그 전년에 대비해서 36.5% 증가하면서 네오팜 자체에 이제 탄탄한 고객층 기반을 국내 내수 시장에서 가지고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제 이런 화장품주를 본다고 하여도 한 해 이제 30% 이상의 고성장을 보이는 종목은 없을 뿐만 아니라 네오팜 자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는 아무래도 아토팜 비롯 제로이드, 리얼베리어 등 이 더마코스메틱에서 강자라는 부분이 있고 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화장품 매출이 왔다 등락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이제 모든 브랜드가 이제 고른 성장을 보였다라는 점이 기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좀 차별성과 이 네오팜만의 그런 강력한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에는 본격적으로 국내 유통망 확대는 물론 이제 중국에도 매출 수출 증가세가 일어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더 큰 폭으로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특히나 중국의 대형 유통망이 이제 킹콩그룹과의 그런 수출 협약 같은 부분에서는 중국의 손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점과 함께 더불어서 중국 시장에 특히 요 더마 코스메틱에서 네오팜이 가질 수 있는 이런 포지셔닝이 좀 더 강화될 예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내부인 컨센서스 충족하고 있고 30% 이상의 고성장 그리고 또 물론 IR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시장 상황을 좋게 보지 않더라도 현재 네오팜 주가 자체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담아두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중국 관련 소비주들 일제히 급등하는 가운데 화장품 관련주 네오팜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전 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보고 상담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골드스탁의 이창원 본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 소장님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에코 마케팅입니다. 네. 자, 에코 마케팅 좀 생소한 종목일 수 있는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그거였어 할 거예요. 일단 지금 온라인 광고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반 퍼포먼스 마케팅에 아주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퍼포먼스 마케팅 이거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SNS랑 연관돼서 광고를 해서 타겟팅해서 수익을 창출하기가 아주 딱 좋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그냥 불특정 다수로 그냥 뿌리죠. 좀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안 하거든요. 특정 계층을 파고드는데 바로 이 에코 마케팅이 하는 일이 지금 시대의 흐름과 너무 딱 맞아져. 2017년에 데일리 앤코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데, 데일리 앤코가 미니 마사지기 브랜드 클럭, 저도 이걸 통해서 샀거든요. 데일리 앤코의 미니 마사지 브랜드 클럭 해서 요즘에 대형 포털 사이트라던가 SNS 들어가면은 갑자기 중간에 무슨 배너 비슷한 거 떠 있는데 이게 막 떠 있어요. 미니 마사지기가 자꾸 몸에 붙여가지고 무슨 연인들끼리 1+1로 사가지고 서로 붙여주라고. 근데 그게 대박이 났는데 이게 바로 아까 퍼포먼스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SNS 내가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막 맛집만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해시태그에 맛집 관련 해시태그를 많이 클릭한다던가 맛집 관련해서 유명한 해당 계정을 팔로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나한테 그 맛집 관련 광고만 많이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건강 쪽을 많이 검색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게 마사지기가 많이 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활용품 하면은 세제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미니 마사지기 클럭이 딱 관심도가 높은 사람한테 딱 뜨면
이거를 클릭해가지고 넘어가고 거기서 구매까지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이런 마케팅 회사들이 그런 마케팅 기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데일리 앵커가 비디오 커머스 쪽에서 노하우가 많이 있고 온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클럭 마사지기를 대박을 낼 수가 있었고, 에코 마케팅이 2017년 인수했기 때문에 같이 수익을 향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광고, 그리고 뭐 광고 매체 대행, 광고 제작, 이거는 원래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에 맞게 에코 마케팅이 완전히 지금 시대의 시류에 맞는 마케팅 기법을 잘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에코 마케팅에 투자를 하면 좋겠죠. 물론 뭐 삼성전자에 관련돼서 아주 그 안정적인 광고회사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기획이라는 거대한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에코 마케팅은 조금 더 그런 제일기획 같은 대형 회사보다는 약간 좀 센스 있게 틈새를 싹싹싹 공략해가지고 요즘 시대에 맞는 것을 뽑아내는 그런 스타일. 이런 중소형주의 그 광고회사가 좋다, 그럼 에코 마케팅이 또 다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절가는 12,500원, 목표가는 2만원입니다. 이 두 번째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야, 다시 주목받게 되는 지금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작년 10월 달에 그 41% 급락을 하면서, 이거 역시나 너무 과도하게 오른 바람에 이거 고를 또 만들어서 밑까지 그냥 올라갔던 자리까지 돌아가 버리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2015년도에 2014년과 15년도 고점이었던 자리, 거기서 지지를 받고 바로 튀어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는 예전에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뀐 거에 대표적인 예로 설명할 수 있게 지금 그림이 나와버렸죠. 자, 급락은 했으나 역시 그렇게 어려웠던 고점을 뚫어놓으니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옛날의 원수가 완전 지원군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신고가를 돌파를 하러 지금 갑니다, 지금. 21만 7,500원이에요. 근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금 오늘 화장품주가 좋잖아요. 자, 이게 때에 또 딱 맞았어요. 그쵸? 마침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사실 화장품주가 안 좋을 때도 워낙에 비디비치라던가 이런 게 면세점에서 터지면서 혼자 의류업종에서 신세계의 의류를 담당하던 회사에서 신세계 화장품, 그리고 화장품 업계에 한 몫을 하는 회사로 변신한다. 이 대전환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쵸? 화장품 업종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때도. 그런데 지금은 화장품 업종이 또 너무나 지금 사이클에 맞게 딱 좋아지고 있네요. 그쵸? LG생활건강은 계속 좋았고, 아모레퍼시픽은 오늘 급등하면서 20만원을 돌파했는데 의미가 되게 크다고 보여요. 왜냐면 LG생활건강은 생활용품이랑 음료 쪽이 30% 가까이 돼요. 두 개 나머지도. 그러니까 방어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화장품이 죽어도 거기서 막아줄 수가 있는 게 있고, 화장품이 물론 잘 됐죠. 근데 이제 순수하게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딱 봤을 때 LG생활건강이 오르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건 아모레퍼시픽이 맨 선두에서 급등을 해주고 나머지 화장품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이게 보이면 화장품 업종이 강세예요. 근데 오늘 그게 드디어 나온 거예요. LG생활건강은 원래 강했고 아모레퍼시픽이 드디어 살아났다는 거. 그리고 중소형 화장품주도 덩달아서 아모레퍼시픽 대장이 앞에서 춤을 춰주니까 뒤에서 캉캉춤을 같이 추는 거죠. 그런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기본적으로 개인기로 그냥 뚫고 있었는데 그 업황 전환까지 이제 여기다 붙다 보니까 너무나 지금 신고가를 다시 돌파하기에 지금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작년 연말에 잠깐 뒤로 물러섰던 분들 다시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작년에 페이스 클리어 퍼펙트 클렌징 폼 이거 230만 개 판매했고 스킨 일루미네이션 110만 개 이상 판매했는데 비디비치가 원래 색조 화장품 전문이거든요. 근데 이 클렌징 폼이랑 스킨 일루미네이션 기초 화장이에요. 자, 이러면 또 하나 생기죠. 성장. 이거 이제 색조 화장에서 기초 화장까지 넓힌다.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시장은. 애경산업이 그 견미리 팩트라고 그 팩트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라인업을 추가하면 추가 성장 모멘텀이 나오고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오듯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것도 야, 이제 화장품에서 한 몫을 하게 됐어. 의류업체에서 변신을 했어. 여기까지는 작년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런 비디비치 색조 화장에서 기초 화장품을 넓히네? 야, 이러면 이거 또 성장 모멘텀 이거 나오면서 화장품 업황 회복까지 등에 업고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러 지금 관성의 법칙에 따라 날아갈 것 같습니다. 손절가 21만 7천 원, 목표가는 2018년 9월 달에 23만 4천 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30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자, 오늘 게임주도 좋습니다. 물론 다들 지금 좋기 때문에 뭐 특히나 뭐 그게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보시면은 펄어비스 1.49 그리고 컴투스 2.17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위 안에서 사실 그 지금 바이오주들 그리고 와난티 남북경협 이런 건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이너스. 자, 게임주 두 개는 20위 안에 있는 두 개는 지금 플러스예요. 그래서 지금 그 위메이드도 지금 게임주기 때문에 게임주에 볕들 날이 오지 않나 이제. 위메이드도 3.23% 오르죠. 펄어비스, 컴투스, 위메이드 대형 게임 회사들이 다 지금 흐름이 괜찮아요.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그리고 바이오주들 얼마나 갔습니까? JYP도 엄청나게 갔고 바이오주들도 시세 완전히 정말 춤을 췄죠. 자, 게임주 2018년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게임만. 그래서 게임 업종이 지금 소외당했어요. 컴투스, 지금 펄어비스. 자, 지금 오르는 거 다 똑같죠. 2018년에 보세요. 다 떨어졌잖아요. 게임 업종이. 컴투스도 그렇고 2018년 6월 달에 정점을 찍고 계속 내려갔죠. 2019년 1월 달까지. 위메이드도 2018년 다 보니까 여름 들어가기 직전에 다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19년 들어서 게임 업종이 다시 조금 이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국 법원에서 미르의 전설 2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도 있고, 그리고 이 중국의 전기 폐업이라고 이름만 그냥 다 중국 스타일로 만들었어요.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얘가 따낸 거예요. 따와가지고 중국이 베껴서 만들어. 중국이 좀 그런 걸 잘하거든요.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메이드가 손해를 본다. 이런데 이제 저작권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차차 해결되리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까 와모레 퍼시픽 얘기를 드릴 때 대장주로 등극을 한 다음에 앞에서 이끌어주면 다른 중소형주도 쫙 따라오면서 그 업종이 굉장히 군단이 형성되면서 시장에서 힘을 갖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개인기로 게임 기업 하나가 월등하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모든 게임주가 활발히 움직이면서 어떤 게임 업종에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증권사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주고 그런 것 때문에 더 붐업되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게임주로도 스포트라이트가 조명이 약간 좀 틀어지는 국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펄어비스도 좋고 컴투스도 좋고 위메이드도 좋습니다. 2018년에 다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에는 게임주를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2017년 초반 같은 형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메이드 손절가 4만원, 목표가 6만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SM입니다. 자, SM 오늘도 좋은데요. 역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게임주와는 틀리게 2018년 내내 상승했어요. JYP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보세요. 게임주가 5월달, 6월달에 다 급락을 맞이하면서 꼬꾸라질 때 오히려 SM, JYP는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때, 그쵸?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게임 업종을 누르고 올라간 거예요, 이때. 이때 2018년 6월, 5월 그 여름 들어가면서 또 여름에서 가을 지나갈 때 중요한 고점들을 다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SM이 2012년도까지 정말 승승장구 3년을 달렸거든요. 3년을 달리다가 얘도 그랬어요. 지금 게임 업종이랑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사야 돼요. 분할로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은. SM이 계속 이제 떨어져서 고점을 형성한 게 바로 45,000원, 48,000원 부분입니다. 이게 고점이 3개나 있어요. 3개나 있는데 지금 거기를 막 누르면서 돌파를 하고 있죠, 지금. 아까 전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보셨죠? 예전에 고점, 특히나 굉장히 어려웠던 고점을 돌파하고 나면, 시원하게 완전히 밟고 나면 그게 지지라인으로 강력하게 작용해준다는 거. 지금 만약에 SM이 여기를 돌파하고 완전히 매물 소화를 한다. 그럼 다시 2012년도 10월달 고점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흐름이. 그래서 SM도 지금 여기에서 이 고점 돌파가 관건인데 안정적으로 돌파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간다면 지금 굉장히 좋은 타이밍입니다. SM, 그리고 엑소, NCT 127, 레드벨벳 이런 지금 자사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NCT 127의 후속 NCT 차이나 약간 자매품 같은 형식인데 이 중국 그 아이돌로 구성된 NCT 차이나가 중국 시장 공략을 한다. 그리고 지금 원래 중국, 일본을 두들겼는데 북미 시장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쪽도 SM 같은 경우에 제일 좋은 게 저는 그 신고의 조화.
신구에 좋아갖고 예전에도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뭐 슈퍼주니어 동방신기가 지금 뭐 이제 한물이 가서 막 따로따로 활동하고 이런 거 있는 것 같죠.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는 콘서트 한 번 할 때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고 음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남녀 아이돌의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 아이돌이 다 탑급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SM은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 가장 탑픽이 아닌가. SM, JYP 뭐 둘이 놓고 경쟁에서 좀 얘기하고 막 이런 것이 많은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얘기거리로도 저는 뭐 둘 다 좋은데 SM이 좀 더 안정성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시총에서도 일단 앞서고 있고 뭐 1조 전쟁이다. 두 개가 1조면 더 좋아요. 이제 1조짜리가 SM, JYP가 두 개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키우면 이 엔터테인먼트도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업종으로 불릴 수 있게 파이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또 여기다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까지 상장을 한다. 그럼 또 상장 효과까지 누리게 돼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정성이 오히려 있다. 우리가 안정성이 없고 화려하기만 생각하는데 안정성이 있다, 이제는. SM 손절가 46,000원, 목표가 7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S퓨얼셀입니다. 자, S퓨얼셀 지금 쉬고 있습니다. 수소 테마가 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쉼표에 들어갔어요. 지금 남북 경협은 경제협력 중에서 제일 보니까 경제협력보다는 약간 관광 쪽으로 치우쳤어요, 지금. 급등하는 거 보세요. 아난티 한창 관광 쪽으로 치우쳤고, 근데 어쨌든 남북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살아있고, 그리고 정치인 테마는 지금 굉장히 강해요. 한국당 주자 쪽으로 강해요. 한국당 전당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토론회도 하고. 근데 수소는 다 쉬고 있죠. 풍국주정, 유니크, S퓨얼셀 이런 거 1등으로 갔었던 거 다 쉬고 있는데, 자, 이거 쉬고 있을 때 봐야지 또 언제 보겠습니까? 올라갈 때 무서워서 못 잡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S퓨얼셀 이렇게 쉬고 있는, 2달 동안 쉬고 있을 때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GS 칼텍스 연료전지 연구개발팀 중심으로 설립된 회사고요. 그 연료전지가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한 다음에 전기로 전환을 하는 건데, 지금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대비해서 이거는 물만 부산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그때 S퓨얼셀 대표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 청와대에서 어떤 토론을 할 때 S퓨얼셀 대표가 연료전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그것이 이제 뭐 기사로 쫙 나오기도 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해서 대본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료전지에 이제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어쨌든 수소차 테마의 일부분으로서 엮여 있는데 2019년도 1월 달에 급등을 해서 상장일날 당시에 가격을 뚫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종가로 못 뚫었어요. 그게 하나 아쉬웠어요. 이게 여기서 종가로 뚫었다면 좋았는데 월의 1의 종가가 거기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리막길로 했는데 지금 너무나 중요한 지지라인에 왔죠. 제가 맨날 말씀드린 여기 갭 상승이 있거든요. 갭. 이거를 왜 이 갭이 강했냐면 여기 2018년 이 고점하고 이런 고점들을 뚫으려면 그냥 일반적으로 뚫으려면 막 엄청 때리면서 비벼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갭 상승으로 뚫는 거예요. 갭 상승으로 뚫은 다음에 보시면 한 4, 5일 정도 지났는데 여기가 안 깨졌죠. 갭이 유지가 되니까 여기를 지지받고 여기를 날아간 거예요. 자, 지금 내려왔지만 지금 어딘가요? 여기 갭이거든요. 여기만 안 깨지면 여기서 저는 조정이 끝나고 다시 올라간다고 봅니다. 여기가 깨진다는 건 일단 추세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29,000원 라인이고요. 목표가는 4만원입니다. 에코마케팅부터 S퓨어셀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고요. 자, 이제 이청원 본부장 바로 만나봅니다. 어떤 종목 갈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공사는 발전소와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로 원자력과 수력 발전소 등의 설계, 건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154억 원을 기록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매출액은 1,606억 원을 기록하며 견고한 흐름을 이어갔고, 그중 원자력 부문에서는 가동 원전, 개통 설계, 기술 용역 등 관련 사업에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신사업 부문 또한 신규 수주가 이어짐에 따라 좋은 결과가 계속해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는데, 그중 매출액은 원전 안전성 강화 요구에 따른 사업 확대, 신규 수주 매출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고정비용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판관비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판관비가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이죠. 다만 매출액 증가율 대비 판관비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경영 환경이 다양한 변수에 의해 악화될 경우 판관비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 가치의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 가치의 악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가의 하락 혹은 주주 가치의 훼손을 의미하는데, 다행히 동사의 경우 지난 몇 년간 판관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시도한 끝에 체질 개선을 일정 부분 이루어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관의 매수 우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 며칠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이 주가의 바닥 탈피를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지난 8월부터 올 1월까지 말 그대로 바닥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월 14일 10%를 상회하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 거래량이 터졌고, 이후 중요한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25,000원대도 무난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도 괜찮고 시장도 좋고, 그리고 주가가 완만하게 반등하는 지금 시점에서 동사를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 제시해드릴 거고, 목표 가격은 우선은 32,000원, 손절 가격은 23,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동사는 각종 전자제품의 구동 모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핵심은 카메라 부분입니다. 특히 국내 전략거래선의 스마트폰 차별화 전략이 카메라 변화로 판단이 되어서 동사는 프리미엄 모델에 3개의 렌즈가 들어있는 트리플 카메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증가에 따른 평균 공급 단가 상승이 나옴에 따라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 지난해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영업 손실이 77억 원이 났습니다. 매출액의 감소, 그리고 당기순이익의 적자 전환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매출액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4,089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940%나 증가한 338억 원 수준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올 초인 현 시점에서 해당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봐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지난해 실적은 매우 좋지 않았지만, 그리고 주가의 하락이 충분히 이어졌지만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점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난해 10월이었죠.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던 시점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의 반등이 매우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기관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우위가 조금씩 나타나는 점, 이걸 토대로 해당 종목을 꽤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3%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22평선을 여전히 지지해주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동사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목표 가격은 19,350원, 손절 가격은 1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오일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유회사입니다. 단일 공장 기준 세계 2위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원유 공급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4분기 대규모 적자를 보였습니다. 영업 손실이 2,924억 원이었는데 이는 시장 기대치였던 789억 원을 대폭 하회하는 말 그대로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기저에는 역시 국제 유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WTI의 급락이 지난해 있었죠. 또한 지난 11월에 가동된 신규 고도화 설비도 실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간 주가 하락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제유가에 대해서 부수적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국제유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죠. 첫 번째가 영국과 노르웨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북해산 브렌트유고, 두 번째가 중동 두바이유, 세 번째가 미국 서부산 텍사스 중진유, 이걸 우리가 WTI라고 하는데 이 중 가격의 측면에서 가장 높은 것이 북해산 브렌트유입니다. 이유는 가장 깨끗하기 때문에.
다만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건 역시 WTI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 85%를 중동 두바이유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유의 가격 변동이 대한민국 경제,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가 나지 않는 국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혹은 정유 섹터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5대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 기술력입니다. 땅에서 원유를 뽑았을 때 필연적으로 불순물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하지만 이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휘발유, 경유 등으로 나뉘는데 이 기술력이 대한민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산유국이었던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한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지난 70년대 중공업의 성장에 따라 해당 섹터가 국가 주도형 산업으로 성장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국제유가의 가격 변화에 따른 실적 변화가 매우 민감합니다. 기타 환율 변동에 따른 것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유가의 가격 변화죠. 다만 국제유가는 실물 자산입니다. 달러 가치의 변화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하고 세계 경기 혹은 세계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폭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지난해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했던 것은 결국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함이 한편으로 실물 경제의 불안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전망과 함께 하락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현 시점에서 금융시장의 불안함이라고 하는 점은 결국에는 레버리지가 월등히 높은 파생상품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나타나 국제유가의 하락을 조금 더 부추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고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안정화가 되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국제유가의 반등이 매우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필연적으로 동사의 주가 또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 상장된 정유, 석유화학기업 중 상관계수라고 하죠. 국제유가의 가격 변화와 주가의 움직임, 이 두 가지 변수를 하나의 선형관계로 한번 모아서 나타낼 수 있는 이 상관계수가 동사가 0.91로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고 동사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국제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SOE를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로 잡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125,000원, 손절 가격은 9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시노펙스입니다. 동사는 자동차, IT 산업, 그리고 필터, 여과 시스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수소차 관련 테마 종목으로서 엮여있죠. 연초부터 가장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것이 수소차 관련 테마 종목인데 이유는 역시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시행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살펴보면 원자력에 대한 대체 자원으로서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수소에 대한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입지적 제약이 적고 주민의 수용성이 높다는 점,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이 적고 수소와 산소가 만나 물을 만들어내는 점은 단순하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원하는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가치가 매우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 초 현대자동차가 수소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집중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은 관련 기업들의 실적 증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차량 안에 들어가는 소재들은 아직 수입화 단계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자동차 기업의 기술력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국산화는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정부의 전략적 지원, 기업의 과감한 투자라고 하는 두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해당 섹터에 속한 관련 기업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가 올해부터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매우 지배적인 상황이고 이를 반영하듯 지난 10월 30일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약
2배 수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가능적 매수세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큰 폭으로 거래량 또한 증가하였고 기술적으로 중요한 장기 이평선 241선에서의 지지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점은 결국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보다 상승에 조금 더 무게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고점이 5,650원이었습니다. 매우 강한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면 전 고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지만 우선은 단기적으로 제가 목표 가격을 4,01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2,92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동사는 GS25와 GS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고 있는 소매 유통기업입니다. 올해 상생 방안을 발표했죠. 아무래도 최저임금의 인상, 로열티 부분 등 산재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생 방안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상반기 중에 가맹 로열티를 소폭 낮추되 현재 본사에서 지급 중인 전기료, 영업 활성화 지원금을 폐지하여 가맹 점주에 대한 부담을 낮췄습니다. 또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본사 비용 절감 부분을 가맹 점주들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선택함으로써 지금처럼 가맹점의 점진적인 순증을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편의점 자율 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출점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점포 수는 전년 대비 4.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점포 과밀화가 해소되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상품력 강화가 이어져 매출도 다시 한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편의점이 아닌 비편의점 부문에서는 부문별로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슈퍼마켓은 기존 점유의 호조세에 따라 영업 손실폭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심지어 턴어라운드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탄한 수요층과 편리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GS 리테일은 꾸준한 성장성 그리고 실적 안정화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현재 주가가 약 3.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기저에는 역시 최근 6거래일간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된다는 점, 이러한 점을 토대로 꽤나 바닥권에 있는 저점 수준에 있는 동사를 눈여겨봐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가격은 우선 42,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GS 리테일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 살펴볼 텐데 신일섭 소장은 지난 시간에 딜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과 어떻습니까? 딜리 좀 밀렸습니다. 오늘도 3.30 밀리고 있고요. 역시 그 2018년 8월 달의 고점에 그 저항, 기술적인 저항과 그리고 역시 말씀드린 대로 본업인 프린터 부분이 아니라 그 어떤 특정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남북 관련해서 그 이슈 때문에 오른 게 역시 그대로 내뱉어버린 지금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느낄 수 있듯이 그 남북경협이 이슈화됐을 때 어떤 이슈가 약간 그런 거예요. 약간 구름 같은 거예요. 구름이 여기 있다가 또 옆으로 확 가버리는데 그 구름을 못하면 바로 발이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 빠르게 해야 돼요. 오늘도 뭐 어저께부터 한창이라는 종목이 새롭게 떠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만약에 구름이 다른 데로 빨리 이동하는데 그 구름을 빨리 못하면요. 그럼 거기서 또 발이 빠져버리거든요. 지금 본업이 아니고 이슈로 계속 몰고 다니는 종목들은 그런 단기적으로 올랐던 부분은 바로 구름이 날아가면 이슈가 소멸되면서 그 부분, 올랐던 부분이 그대로 만에 거꾸로 떨어져 버린다. 이런 걸 좀 명심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십니까? 오늘 단기적으로 SM입니다. 자, SM이 단기적으로도 지금 좀 오를 폭이 있습니다. 물론 SM이 예전만큼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예전에도 사실 SM은 JYP보다 약간 이 차트나 뭐 이런 흐름을 보신 분이라면 약간 JYP보다 답답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차근차근 좀 느릿느릿 오르는 스타일이거든요. JYP보다는. 그래서 지금 SM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2013, 14, 15년도에 3년간의 항상 고점으로 작용했던 그 부분을 누르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여기가 누르는 작업이 만약 끝난다면 위로 튀어 오르면서 5만 원대까지도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5만 원이 지금 이 상승 갭이 예전에 있었던 자리고 저점으로 작용하던 자리인데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저점이 무너진 부분에다가 5만 원이라는 마디지수대 부담까지 있고 61선도 거기 내려오고 있고 굉장히 저항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는 공백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단기 부분의 수익을 좀 추구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단기 추천주로 SM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네, SM 말씀해 주셨고요. 이청원 본부장은 지난 시간에 포스코 캠텍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이제 다행히 또 상승 국면에 진입을 해서 지금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7만 원 이상의 안착만 되면은 사실상 추가적인 상승은 물론 전 고점이었던 81,3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계속해서 이 종목 아마 홀딩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이번 주에는 저는 시노펙스라고 하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약 한 달간 3,500원 내외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움직임이 안 좋아서 하락할 듯 하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주가가 현재 하방 경직성이 매우 강하지 않나 그런 판단에 들었고 매물대만 소화한다면 저는 시세가 나오기 매우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략 3,75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만 돌파한다면 그 위에 매물이 크게 없기 때문에 약 4,010원까지도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라도 목표 가격은 4,010원, 손절 가격은 2,92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들어본 종목은 포스코 캠텍이었지만 그 전 시간에 한창 종목을 설명해 주시면서 한 주 더 가지고 있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한가 나왔고요. 전일에 지금도 20%가 넘는 급등 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우선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만 더 보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우선은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 새로운 종목으로 편입되었다라고 하는 이슈에 의해서 어제 상한가, 오늘도 약 20% 이상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변동성은 당연히 커지겠죠.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3,24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뚫었고 전 고점인 3,435원 또한 무난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대다수가 남북 경협에 대한 테마 때문에 오른 것으로 보여지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4쿼터,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용 의무 소화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난해 2분기, 3분기, 심지어 4분기까지 영업이익이 매우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마가 꺼지고 나면은 물론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지라도 동사는 여전히 실적의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에 한창 조금 더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장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죠. 신 소장님,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십니까? 오늘 AVCNC입니다. 화장품 업종이 워낙 강하고 AVCNC가 지금 상승률 1등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10.24고 아모레퍼시픽 8.87. 요 밑으로 쫙 이츠, 한불, 제이진, 코스메틱, 토니모레, LG생활건강, 애경산업까지 계속 나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작은 회사까지 해서요. AVCNC가 지금 14.45%로 1등을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 뭐 미샤가 굉장히 조금 이제 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가 화장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 악화, 지난해에 적자로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점까지 깨면서 2014, 15, 16, 17의 저점을 붕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자리인데 어쨌든 오늘만은 그래도 14.45%로 화장품의 상승률 1위이기 때문에 특징주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청원 본부장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시던가요? 예, 저는 오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실 한창이었는데 네. 제가 한창을 계속해서 눈여겨보는 이유가 지금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였지만 이 기업은 테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또 다르게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2분기, 3분기, 지금 4분기 실적 발표가 안 나왔는데도 분명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한편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3,435원 이 가격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안착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꽤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추천을 한 만큼 이 종목 장기적으로 약 6개월 정도 더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관점 아래 약 6,000원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284번님의 한국콜마 72,400원에 비중 20%. 일단 오늘 뭐 잘 달리는 가장 아웃퍼폼이 좋은 종목군이죠. 네, 역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설명해봐야 가장 알고 싶은 거는 결과잖아요. 한국콜마 무조건 보유죠, 지금. 자, 아모레퍼시픽 며칠 전인가요? 제가 연봉 보여드리면서 성장하는 기업이 3년 이상 하락하기 어렵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지금 4년째 음봉인데 이게 연말에 가서 같이 보자. 저는 계속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 그때 말씀을 드렸죠. 이게 분명히 양봉으로 변하면서 끝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기미가 보이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저렇게 이제 대장이 움직여주면 코스메스 한국콜마 이거 OEM, ODM은 지금 더 어떻게 보면 갑의 위치로 올라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중국 아모레퍼시픽의 소라수라던가 LG생활건강의 후숨 이런 프리미엄 라인이 중국을 막 공략하고 때려요. 근데 프리미엄 라인은 지금 어쩔 수가 없고 중저가 라인들 있잖아요. 에뛰드, 마몽드, 이니스프리, 더 페이스샵 이런 것들에서 지금 중저가로 중국 자사 화장품이 경쟁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무 땅에서 갑자기 뭐가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럼 어디다 맡길 것 같아요? 중국이 브랜드는 자기 거 달고 한국콜마랑 코스맥스에 수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상표 달아서 아까 말씀드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 브랜드랑 붙는 거예요. 그럼 한국콜마랑 코스맥스는 할 일이 태산이에요, 지금. 할 일이 태산. 시험 볼 때 시험 준비하는 태산은 귀찮잖아요. 이 일하고 싶은 태산은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한국콜마는 20개월 선을 돌파하기 시작했고, 이 어떤 친구라고 볼 수 있는 코스맥스는 이미 돌파했거든요. 자, 다시 시작되는 첫 단추입니다. 여기서 팔면 안 되죠. 앞으로 갈 길이 9만리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게 있는 줄 알았는데 9만리에서 이제 너무 좋다라고 끝을 내셨습니다. 4958번님께서 보령제약 10,000원에 비중 40% 들어가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본부장님? 예, 우선은 계속해서 보류를 좀 해주시고요. 사실상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간 무언가 뚜렷할 만한 파이프라인 그리고 신약에 대한 이야기는 딱히 없습니다. 의약품을 판매하고 공급함에 따라 실적이 완만하게 개선되는 일반적인 제조업과 비슷한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 다만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수급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기에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종 변동성이 매우 적습니다. 시가총액이 약 4,500억 원 수준이지만 외국인이나 기관이 크게 들어오거나 크게 빠지는 것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 종목을 조금 더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시고요. 혹시나 주가가 조금 더 움직여서 주가가 천천히 상승을 한다면 그때는 목표 가격은 11,900원, 손절 가격은 9,500원 잡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령제약에 대한 코멘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 3시 26분 지나고 있고요. 마감지수 함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229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장 후반에 다시 힘을 내면서 2230포인트 부근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1%가 넘게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2214포인트대부터 2233까지 수직 상승 이후에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증시가 3시 이후부터 다시금 우상향하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일단 2230선 탈환을 하는지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승의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기관도 매수 물량을 더 늘렸습니다. 외국인은 2,914억 원, 오랜만에 강한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도 1,147억 원 매수하는 가운데 금융투자가 1,034억 원, 그리고 연기금이 122억 원 매수하는데 장 막판에 연기금의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신도 매도 물량 251억 원까지 줄였고 개인의 매도 물량이 무려 4,061억 원이나 됩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올라가는데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2%를 넘기고요. 삼성전자 역시 2% 가까운 상승대까지 올라왔습니다. LG화학 역시 1% 상승하고 셀트리온만 조정이 좀 나오네요. 시총 1위부터 5위까지는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가고요. 포스코도 올라가고 삼성물산도 한국전력까지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현대차만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상승폭이 거래소 대비해서는 좀 약한데 최근에 코스닥이 많이 오르면 코스피가 덜 오르는 현상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반대네요. 코스피가 많이 오르니까 코스닥이 덜 오르는 키맞추기 장세가 이어지는데 코스닥은 750포인트 턱걸이합니다. 0.34% 상승.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죠. 자, 보시면 747부터 751 큰 변동은 없는 상황이고요. 장 후반에 다시금 750선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예상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매도 10억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동시호가 상황에서 외국인이 조금만 더 사주면 보화폭은 소폭 매수로 전환될 수도 있는 양이고요. 기관은 210억 원 팝니다. 개인은 594억 원 순 매수하는데 연기금이 오늘 245억 원.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종일 샀는데 장 막판까지 꾸준하게 매수 물량 가져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제는 종일 빠졌는데 낙폭은 여전히 0%, 0.68, 0.27 뭐 이렇게 1%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요. CJ 그동안에 어제까지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쉬어가네요. 0.48% 하락합니다. 좀 바이로메드가 29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포스코 캡텍 역시 잠시 쉬었다가 바로 7만 원 회복하면서 7만 1,300원대까지 터치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전 종목 올라가는 가운데 코롱티슈지만 살짝 조정이 나오네요. HLB 올라가고요. 메디톡스도 올라가고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95,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펄어비스 18만원대에서 바로 19만원대까지 올라가면서 1.44% 올라갑니다. 오늘 게임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는 가운데 코롱티슈진 어제 상승폭 꽤 키우면서 4만원 터치했는데 하루 만에 4만원 살짝 내줍니다. 지금 4만원에서 딱 50원 모자라네요. 자, 수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었는데 마감도 빨간불로 지금 된 모습입니다. 일단 정확한 지수 나오기 전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엊그저께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일본이라던가 중국 증시의 상승률에 못 미쳐서 그 겉으로는 아쉽지만 안에서는 이제 화학업종의 상승이 반갑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지수 상승률로도 지금 니케이라던가 상해 심천을 압도했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그때 언급했던 화학업종, 특히나 화학업종 안에 속한 화장품 업종이 굉장히 오랜만에 급등을 하면서 뭐 춘절 효과는 없는 것인가 했는데 자, 춘절 막판 화장품주가 확 뛰었네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게 에이블 CNC, 이츠한불, 제이준 코스메틱, 토니모리,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것들이 쫙 순위에 올라와 있는데 자, 이거 화장품 업종 그때 얘기를 드릴 때 화장품 업종은 약간 뭐라 그럴까 이런 거 치어리더 같은 우리나라의 그 증시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 그래서 그때 뭐 중국 주식에서 뭐 백주 종목과 부동산주가 오르니까 우리나라 와서 이제 카지노주 즐기고 호텔에 가서 쉬고 화장품 면세점에서 싹쓸이 해간다. 바로 지금 그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 증시가 엊그저께 중요한 모습이 나왔다고 얘기를 드렸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리딩주들은 부동산 주식과 백주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아진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마음이 돈 씀씀이가 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화장품 업종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LG화학,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KCC, OCI 자 이런 대형 화학회사들 각자 뭐 기초 화학이니 하이브리드 화학이니 뭐 타이어에 관련된 화학 뭐 기초 유분 뭐 제조하는 정유사 자 지금 전부 좋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화학업종의 이 상승은 오늘도 굉장히 특징적이고 지금 모든 전반 산업에 화학이 걸쳐 있어서 이렇게 되면 전 경제에 걸친 전 산업 분야가 좋아지는 흐름의 그 어떤 신호탄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청원 본부장께서는 오늘 수요일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화학업종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선은 크게 동의하고요. 그와 함께 코스피, 코스닥 조금 나눠서 살펴볼 건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화학, 철강, 금속, 전기전자 업종에서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참고로 이 세 가지 섹터는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주력 산업군이죠. 주력 산업군에서의 상승이 가시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1월 이후 약 4조가량 매수세를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수급도 좋고 대한민국이 자랑하고 있는 주력 산업군들의 상승도 가시적인 상황에서
지난 10월 10일 그리고 지난 10월 11일 당시에 갭 하락했던 부분은 오늘 완전히 메우고 안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문제없이 완만한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 1월 이후로 지수 자체만 놓고 본다면 사실상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이게 뜻하는 것은 결국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즉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하는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매우 괜찮은 시장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의 반등이 나오지 않는 게 저는 오히려 다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투명함 다만 이 파이프라인이 한편의 뉴스가 되어서 시장에 유입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몰리죠. 그래서 매우 위험한 섹터가 제약 바이오 섹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섹터 자체에서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증시, 특히 코스닥 전반적인 기업의 주가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매우 괜찮은 시장이 조성되었고 앞으로 이러한 랠리는 더욱 이어질 것이다. 그러한 생각이 들게끔 된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상승장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그리고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가 1.09%나 올라가면서 2229.76포인트, 2230선에 조금 못 미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750포인트 턱걸이했습니다. 750.68포인트, 0.35%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원 70전이 내린 1123원 5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이슈를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 시장이 또 올랐죠. 오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야 이거 다시 정고점을 가기 위해서 대세 상승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정말 하게 하는 장입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의 여러 가지를 보면은 정말 만만치 않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이게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수 올랐는데 왜 꼭 그게 중요할까? 안 그렇습니다. 웹도독이라는 장세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현물의 장세는 결국 선물의 움직임에 의해서 또 선물의 장상은 옵션의 움직임에 의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타납니다. 지금 선물은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입니다. 오전에 2,800억 정도 매도했다가요. 매도 부분을 일부 회수했던 모습이 있었고 그러다가 다시 2,800억 매도로 끝났죠.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4,200억, 프로그램 매수에 4,5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9,000억 정도 매수해주면서 시장을 이끄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기관들이 오전에 매도를 하다가요. 장 중반쯤에서 매수로 돌변합니다. 그러더니 지금도 매도로 돌변했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수급 주체가 거의 부재한 상태, 기관들만 매도하는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는 올랐는데 시장이 정말 완벽하게 시장을 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지금 말한 거하고 세 번째 거를 같이 갈까 합니다. 세 번째에 제가 타이틀로 제공한 게 2236포인트 이게 돌파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2236포인트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일봉을 한번 제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도 양봉을 세워서 야 이거 대단한데?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 시장이 2236포인트를 돌파해야 추가 상승 조건이 완성됩니다. 이평선상으로는 정확하게는 2232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에서는 종가상으로 딱 갖다 놨고요. 일목균형표 후행사펜상으로는 1, 2, 3가 돼서 요 자리, 정확히 2236포인트, 그 자리가 맥점입니다. 그러면 2236포인트 가면 고점이 세 번째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돌파가 되면 후행스팬이 올라가게 되고, 후행스팬이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이 연장선까지 갑니다. 그 자리가 얼마냐면 2297, 약 300 정도 되죠.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일목균형표 상으로 후행스팬이 이렇게 세 번째 봉우리, 그러니까 우상향 3봉을 한 번에 뚫는 경우는 사실 개별 종목밖에 없습니다. 개별 종목들에서는 수급 주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뚫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에서는 정말 싸움을 할 만한 자리가 이제 도래한 거죠. 이평선상으로는 세 번째 봉우리에서의 고점이 종가상 마무리를 했고요. 후행스팬상으로는 약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236포인트가 정말 돌파하면 2300을 여는 게 맞을 거다. 그러나 만약에 2236포인트 돌파하지 못하면 조정의 시간을 늘렸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아마 요 근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를 봐라. 삼성전자가 추세선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상세 조건에서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삼성전자 추세선, 오늘 주가가요 2% 정도 올랐어요. 근데 지난주 대비 고점까지는 못 갔죠. 추세선에 또 걸쳐놓고 끝났습니다. 물론 돌파가 되면 좋죠. 돌파가 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2236포인트 돌파해서 2300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 거다라는 생각을 일부 해야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의 이 자리가 현재 코스피하고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추세선상에 있는데 코스피는 후행스팬이 공간을 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캔들과 마주하면서 뚫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항대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결국 삼성전자가 추세선을 완벽하게 돌파해 주는지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 상승을 하죠. 상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을 말합니다. 자, 주식이 상승할 때 이걸 우리는 대표적으로 위험자산이라고 하죠. 자, 위험자산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 아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안전자산은 빠진다, 반대로 간다. 또 주식이 올라간다? 원달러는 내려온다. 아마 이거는 기본 상식일 겁니다. 물론 약간의 유동성이 10년 전의 유동성과 지금의 유동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금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금은 지금 신고가가 내고 있어요. 물론 과거 대비로는 2018년도 고점 대비로는 완전히 다 가지 못했지만 2018년 2월 이후로 지금은 새로운 고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게 1344불 정도 되죠. 근데 제가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월봉을 보면서 과거의 고점 요 세 개가 다 비슷하게 있고 지금 거길 가는 중이니까 여기 돌파 못 쓰니까 여기 돌파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요 자리는 일목균형표상으로 돌파해서 나오는 구간일 때 가지 못하지만 지금은 돌파 나와서 이격을 주고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돌파가 될 거다. 아마 그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험자산이 미국도 우리나라도 올라오는데 안전자산이 강력하게 올라갑니다. 22불이 올랐죠. 자, 그렇다면 지금 위험자산, 안전자산 어느 게 맞느냐, 이거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안전자산 상승 속에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코스피 아까 보신 것처럼 이평선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고점에 마주했고 후행사편상으로도 세 번째 고점에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안전자산 상승을 주는 의미는 상당히 의미가 깊을 것 같다.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추세를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한번 제기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글로벌 이슈 첫 번째 이슈를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슈는 미 금융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주식 채권이 연준 금리 인상 중단 확신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근데 이제는 확신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저게 맞나? 틀린가? 이런 생각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오른 게 금리 중단의 이슈 하나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왜 논점을 비껴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의 상승의 주 원인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좀 더 시장이 시석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무역협상 90일 협상하면서 타결 가능성 이게 또 점쳐지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셧다운 이 문제 어느덧 해결되면서 거기에 이제 금리가 하나가 더해진 거죠. 저는 사실 금리가 중단될 거라고 봅니다. 확신합니다. 거의 개인적으로는요. 그 이유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경기가 호전된다 이런 해석을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고자 할 때 걸림돌이 없어야 됩니다. 이 걸림돌이 뭘까요? 여러 개가 있죠.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대외적으로는 트럼프가 금리 인상을 원치 않아요. 그렇죠? 또 하나가 뭡니까? 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돈, 추가 지급 준비금, 준비율이요 2.2%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자가 2.2%인데 이 준비금에 대한 2.2%인데 이게 연간 얼마냐면 44조입니다. 사실 이 법이 생긴 거는요 2008년도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법이 없을 때는 금리 인상을 해도요 연준이 아무 부담이 없었어요. 왜? 은행에서 맡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지 않아도 되니까요. 은행에 돈이 부족할 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돈만 어떻게 쟁여놓으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돈을 쌓으면 쌓을수록 연준이 돈을 물어줘야 돼요. 그 돈을 누가 물어주냐? 국민의 세금으로 물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이게 사실 시장에 드러난 것은 어느 CIO가 이걸 발표하면서 알게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확신이 드는 겁니다. 아, 금리 인상 어려울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는 유동성이 계속 유지되죠. 그 유동성이 유지되려면 시장은 올라갈 거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 이거 하나가 시장을 끌어온 것은 절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 트럼프의 입만 바라보는 시장을 다변화시키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시장은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저 하나만은 바라보고 시장을 가는 거로 해석을 해서는 오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 어저께도 아주 약하게 올랐어요. 약하게 올랐는데 이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 앞으로 다가오는 무역 협상에 대한 기간 또 북미 협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시장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미국은 이번 주에 만기주입니다. 아마 만기주는 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상당히 싸움이 있을 그런 한 주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코스닥입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 750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750 안착은 했어요. 자, 안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코스피는 추세선을 다 왔는데 코스닥은 추세선을 못 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더 상승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코스닥에서는 주가 빠질 때 많이 빠졌습니다. 그거를 되돌리는 과정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코스피가 주 포인트다라고 생각한다면 코스피 750 안착.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데 제가 볼 때는 공간은 있어 보이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아마도 코스피 쪽에 포인트가 맞춰졌을 때 이 주변에서의 싸움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의 이슈들 김동섭의 마켓뷰를 통해서 전해 들어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고요.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